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학개론 한동균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이 부동산 우리가 투자 분석 기법 중 어림세법 비율 분석법에 대한 내용인데, 먼저 어림세법부터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162쪽이 되겠습니다. 자, 이 어림세법은 우리가 부동산에 투자하고 난 첫 해에 현금 수지만을 우선 대상으로 한다는 얘기죠. 자, 여러분은 뭐 어림잡아 뭐 얼마란 얘기 많이 하죠. 그래서 실무적으로 우리가 간단하게 우리가 판단을 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투자 첫 해죠. 그래서 투자 전체 기간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이 투자 첫 해에 현금 우리가 수입과 현금 지출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투자 첫 해에 현금 수지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거죠. 첫 해에 현금 수지만을 대상으로 하고, 이 소득 이득, 이 보유 기간 동안 임대료 수입을 얘기했죠. 이 소득 이득만 고려하고 이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이득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자, 그럼 어림세법은 여러 가지 형태의 현금 수지를 승수의 형태로 나타내는 방법이 있고, 이 또 수익률의 형태로 나타내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승수법과 수익률법에서 이 승수란 게 과연 뭐냐, 이 승수의 개념을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면은, 이 승수의 개념은 우리가 투자한 금액, 이 투자한 금액을 수익을 가지고, 이 투자한 금액을 이 수익을 가지고 회수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이 승수라고 한다면은, 이 수익률은 이 투자한 금액 대비 우리가 수익과의 비율이죠. 자, 그러면은 이 승수는 투자한 금액을 수익을 가지고 회수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승수 값은 작을수록 유리하고, 반대로 이 투자한 금액 대비 수익과의 비율을 나타내는 수익률은 높을수록 유리를 하겠죠. 자, 그리고 승수와 수익률을 곱하면은, 이 승수와 이 수익률을 곱하면 1이죠. 곱해서 1이 되면은 역수관계를 얘기하죠. 그래서 승수와 수익률은 역수관계를 의미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이 앞에서 배우셨을 때 우리가 현금 수지의 측정을 배울 때 우리가 조순 전후를 배우셨죠. 자, 조순 전후를 배우셨어요. 조순 전후. 자, 현금 수지 측정 배울 때 조순 전후 기억나십니까? 자, 우선은 이 조라는 것은 조소득이죠. 조소득. 자, 여러분 조소득은 가능조소득일 수도 있고 유효조소득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영업소득을 줄여서 순소득 또는 순수익이라고 하죠. 자, 순소득, 순수 이렇게 하나고 하고, 전은 세전이죠. 이 세전 우리가 현금 우리가 수지 승수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후는 세후 현금 우리가 수지 승수를 이렇게 얘기하죠. 자, 그러면은 조소득, 순소득, 세전 현금 수지, 우리가 세후 현금 수지,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자, 여러분 조순 전후 꼭 기억해야 돼요. 자, 이때 총투장, 여러분 이 앞에 있는 조소득, 순영업소득, 세전 현금 수지, 세후 현금 수지, 수익을 나타내죠. 이 수익을 나타낸 이것은 분모로 갑니다. 분모로 가고요. 그럼 이 분자가 뭐냐 얘기죠. 분자는 이 총투자한 금액이죠. 자, 이 조소득과 순소득 승수는 총투자한 금액을 대상으로 해요. 자, 총투자한 금액을 대상으로 하는데, 자, 이 총투자한 금액이 10억이다. 그러면 총투자한 금액이 10억이라면은, 이 조소득 2억이라면은 우리가 총투자한 금액 조소득 2억을 가지고 회수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은 5년 소요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조소득 승수의 의미 또 우선 확인을 이렇게 해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총투자한 금액, 이 총투자한 금액 지금 10억을 예를 들어 놨는데, 이 총투자한 금액은 이 자기자본, 지분이죠. 자기자본, 지분 투자에다가 타인자본, 대출금을 우리가 더해준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때 이 순소득승수는 총 투자한 금액이 지금 10억인데 이 총 투자한 금액 10억을 순영업소득 1억이라고 한다면은 순영업소득 1억을 가지고 회수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이 10년 소요되죠. 자, 예를 들면은 그래서 순영업소득을 가지고 총 투자한 금액을 회수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순소득승수를 자본회수기간이라고 해요. 그래서 순소득승수를 자본회수기간이라고도 합니다. 총 투자한 금액을 순영업소득을 가지고 회수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인데, 자, 여러분 총이죠. 여러분이 2년 전에 지분투자액으로 출제를 했었죠. 총 투자한 금액입니다. 자, 역수는 우리가 수익률법에 있어서 역수는 종합 우리가 자본환원율 또는 줄여서 종합자본환원율 줄여서 종합환원율 또는 자본환원율이라고 합니다. 자, 종합자본환원율, 종합환원율, 자본환원율의 의미를 사용하죠. 역수에 있어서의 관계를 말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세전현금수지승수는 이 순영업소득에서 세전현금수지로 올 때 부채 서비스액을 공제하죠. 자, 원리금 상환액 부채 서비스액을 공제하면 세전현금수지가 되는데, 이 부채 서비스액은 이 타인자본 대출금에 대한 대가인 원리금 상환액 부채 서비스액을 순영업소득에서 세전현금수지로 넘어올 때 공제가 되죠. 이 타인자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기 때문에 이 세전현금수지는 이 지분투자액, 자기자본 지분투자액을 대상으로 합니다. 시험에 주의겠죠. 총투자한 금액이 아니라 지분투자액이라는 걸 명심하도록 합니다. 이 지분투자액을 세전현금수지를 가지고 회수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을 말하죠. 자, 그래서 이 세전현금수지 승수의 역수를 지분배당률이라고 하죠. 또는 우리가 지분환원율, 자, 지분배당률 또는 지분환원율, 또 세전 우리가 수익률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세전 수익률. 자, 그리고 세후현금수지승수는 이 지분투자액을 세후현금수지를 가지고 회수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인데, 이 역수는 또 세후 수익률을 의미하는 개념이죠. 자, 여러분이 우리가 시험 문제 24회 시험도 출제했지만은 용어를 잘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뭐 계산 문제도 출제할 수 있지만은 이 수식의 말의 의미를 출제를 하죠. 자, 그리고 조소득승수의 역수는 우리가 이 비율 분석법에 있죠. 자, 여러분 교재 우리가 164페이지 보시면은 이 비율 분석법에 우리가 나옵니다. 이 비율 분석법에 우리가 뭐가 나온다? 여기 나오죠. 조소득승수의 역수가 나와요. 총 우리가 자산 회전율이라는 용어가 나와요. 자, 이 총자산 회전율은 우리가 투자된 총자산. 자, 여러분 이 투자된 총자산이 바로 역수니까 총투자한 금액이겠죠. 자, 총투자한 금액, 부동산을 취득을 하는데 총투자한 금액이 결국은 부동산 가격인데, 이 부동산 가격에 대한 조소득, 부동산 가격에 대한 조소득과의 비율을 총자산 회전율, 조소득승수와 역수관계인데, 자, 이 관계 시험에 또 자주 출제를 하고요. 특히 여러분 요 내용을 특히 요 두 내용을 신경 많이 써야 돼요. 원래 이쪽에서 또 출제가 예상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잘 확인을 해 두셔야 될 부분이죠. 자, 어림세법 또 우리가 출제가 되는 상당히 우리가 중요한 또 내용이 되겠습니다. 반드시 기억을 하고 시험장에 들어가셔야 될 부분이죠. 자, 그리고 이 비율 분석법에 또 우리가 출제를 또 하는데 몇 가지 중요한 용어가 있죠. 자, 이 중요한 용어 한 여러분이 4가지 정도 이제 배울 텐데 상당히 또 출제를 또 하는 부분, 작년 시험에는 또 계산 문제를 또 출제를 했습니다. 출제되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비율 분석법에 우선 시험에 매년 출제가 되는 용어가 있어요. 바로
이 대부 비율이라는 용어가 매년 출제를 하죠. 자, 이 대부 비율을 또 시험 문제는 담보 인정 비율로 나오죠. 담보 인정 비율. 예? 그래서 대부 비율을 담보 인정 비율, 융자 비율, 대출 비율, 저당 비율 다 같은 용어죠. 그래서 여러분이 저당 비율도 우리 대부 비율이고 대출 비율, 우리가 대출 비율, 융자 비율 다 같은데 바로 이 얘기죠. loan to value라는 의미겠죠. 그래서 LTV죠. 부동산 가격에 대한 대출금의 비율인데 우리가 약어로 LTV라고 쓰죠. 시험에 보면 꼭 LTV를 관로하는 무슨 이제 출제를 해줍니다. 같이. 그래서 이 대부 비율은 이 부동산 가격에 대한 대출금. 자, 이 부동산 가격에 대한 이 대출 시점에서의 이 대출금이 차지하는 비율이죠. 자, 이 부동산 우리가 가격에 대해서 대출금이 차지하는 비율인데, 자, 이 대부 비율이 우리가 대부 비율은 이 부동산 가격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 가격 또는 자산 가치, 자, 부동산 가격 또는 부동산 가치 또는 자산 가치 기준. 그래서 여러분이 이 대부 비율은 부동산 가치, 부동산 가격, 이 자산 가치를 기준으로 대출 규모를 결정합니다. 이 부동산 가격, 이 부동산 가치인 자산 가치를 기준으로 대출 규모를 결정합니다. 자, 이런 부동산 가격이 여러분이 지금 몇 프로 적용하고 있죠? 지금 70% 적용하고 있죠. 그럼 70%라면은 0.7인데 그럼 부동산 가격이 10억이라면 얼마? 부동산 가격의 70%인 대출금은 얼마? 7억까지 부동산 가격 기준에서 7억까지 융자를 해주겠다. 뭐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대부 비율, 담보 인정 비율 잘 알아두셔야 되겠고, 대부 비율이 높을수록 즉 부동산 가격에 대한 대출금이 많을수록 어떻게 돼요? 대출금이 많을수록 부동산을 구입을 할 수 있는 능력, 이 구매력이 향상되죠. 구매력이 향상돼서 부동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다. 자, 이 지문도 우리 2번 또 출제했었죠. 부동산 수요도 증가를 한다는 내용입니다. 부동산 수요도 증가한다. 자, 부동산 가격에 대한 대출금이 많을수록 우리는 부동산에 대한 수요도 증가한다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우선은 LTV죠. 또 이 대부 비율이 높을수록, 자, 또 이 대부 비율이 높을수록, 즉 부동산 가격에 대한 대출금이 많을수록 이 또 투자의 이 지렛대 효과 커지죠. 자, 시험에 또 자주 출제가 되는 내용이죠. 또 작년에 출제를 했었죠. 또 투자의 지렛대 효과 커진다. 지문에 많이 나오죠. 또 대출금이 많을수록 차입자 입장에서 보면은 원리금 상환 부담 커지죠. 자, 이 지문도 또 우리가 자주 나오죠. 원리금 상환 부담이 커지면서 우리가 채무가 불이행될 가능성, 이 채무가 우리가 이행될 가능성도, 원리금을 제때 못 갚는 채무 불이행될 가능성도 높아지면서 이 금융, 자금을 융통함으로써 얻는 금융상의 위험도 점점 커진다는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대부 비율이 높을수록, 즉 부동산 가격에 대한 대출금이 많을수록 채무 불이행 시에 대출 원금을 회수하기가 곤란하다. 자, 그리고 또 부동산 경기 침체로, 자, 부동산 가격이 10억에서 아까 7억을 융자받았는데 문제는 이 부동산 경기 침체로 부동산 가격이 5억으로 하락할 수도 있죠. 그럼 5억에 7억이니까 몇 프로? 1.4죠. 140%. 대부 비율이 140%가 돼요. 이때는 대부 비율이 100%를 초과할 수 있다. 여러분, 대부 비율이 70%에서 140% 2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우리가 경기 침체로 인해서 부동산 가격이 하락을 하면은 대부 비율이 100%를 초과할 수도 있다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대부 비율과 더불어서 또 시험에 22회, 23회, 24회 3년 연속 출제되었던 용어 중에 또 하나가 이 부채 비율이라는 용어가 나오죠. 자, 이 부채 비율은 자기 자본, 지분이겠죠. 자기 자본은 지분,
이 지분 또는 지분 투자이고 타인 자본, 대출금이 되겠죠. 이 타인 자본인 이 부채와의 비율인데, 이 자기 자본 하면 우리가 자본금, 우리가 이 자본, 우리가 뭐가 나오죠? 우리가 기업 회계 이론에서 자산은 우리가 자본과 부채를 더해준 가격을 의미하겠죠. 자, 그랬을 때 이때 이 자본에 있어서의 총계와 자본의 총계에 대해서 이 부채 총계가 어떻게 되느냐, 자본 총계에 대한 부채 총계의 비율이 바로 부채 비율이라는 것을 기억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용어 우선 한번 확인을 해 두셔야 될 용어죠. 자, 그러면은 자, 여러분이 대출금, 이 타인 자본 대출금에 대해서 LTV 대부비율이죠. 자, 부채 비율을 보면은 대출금이 제로다. 자, 부동산 가격 10억인데 대출금이 제로라면은 LTV 0%가 나오겠죠. 대출금이 제로라면은. 그러면 제로면은 타인 자본이 제로면 자기 자본이 부동산 가격 10억에서 타인 자본 제로면 자기 자본 10억이죠. 10억분의 0이니까 또 0%가 나오죠. 그러면 요 두 가지 더하면 0%네요. 100%가 되는 게 아니죠. 따라서 우리가 주의를 또 해야겠죠. 이 대부 비율과 부채 비율이 더해주면 100%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그럼 뭐가 1이 되느냐? 바로 이 대부 비율. 이 대부 비율에 뭐를 대준 거? 이 지분 비율이죠. 이 대부 비율에 이 지분 비율을 더해준 값이 1이죠. 자, 이 내용이 또 여러분 시험 지문에 또 자주 출제가 되는 내용이죠. 대부 비율에 지분 비율이 더해야 1이다. 이 지분 비율은 부동산 가격에 대해서 자기 자본이 차지하는 비율이죠. 자, 이 지분 비율은 이 부동산 가격에 대해서 자기 자본이 차지하는 비율을 얘기합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이 대출금이 2억이다. 2억. 자, 대출금이 2억이면 얼마? 10억에 2억이면 대부 비율은 20%인데, 그러면 타인 자본이 2억이면은 10억에서 2억을 뺀 자기 자본은 8억이죠. 8분의 2니까 4분의 1이죠. 25%가 나오겠죠. 만약 대부 비율이 우리가 대출금이 8억이다. 대출금이 8억이면 10억에 8억이 되니까 얼마? 80%죠. 80%가 되면은 그럼 10억 중에서 타인 자본이 8억이다. 그럼 타인 자본이 8억이면은 자기 자본 얼마? 2억이 되겠네요. 10억에서 8억을 빼니까 그럼 2분의 8이니까 4죠. 400%가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 대부 비율은 어떻게 돼요? 20%에서 60% 증가하는 반면 부채 비율은 25%에서 400%, 375%가 증가하죠. 따라서 대부 비율이 높을수록 부채 비율은 더 급격히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부 비율이 높을수록 부채 비율은 더 급격하게 증가한다. 상당히 중요한 또 지문이죠. 잘 확인 또 해두셔야 될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또 시험 문제에 또 자주 출제되는 게 바로 요거죠. 우리가 이 총부채 상환 비율, 총부채 상환 비율 또는 이것을 우리가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이라고 하죠. 이 소득 대비 부채 비율. 자, 이것을 우리 용어로 DTI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하죠. 여러분이 D는 부채잖아요. debt. to 우리가 income. 그래서 앞에 DTI죠. 소득에 대한 부채의 비율이죠. 그래서 이 소득에 대한 부채 비율이기 때문에 이 차입자의 소득을 기준하죠. 주택 수요자인 차입자의 소득을 기준, 이 소득 차입자의 소득을 기준, 이 주택 소유자인 차입자의 소득을 기준으로 대출 규모를 결정하는 총부채 상환 비율입니다. 그러면은 이 차입자의 소득에 대해서 연간 소득이죠. 연간 소득에서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인데, 자, 여러분 원리금 상환액, 주택담보대출 받았을 때 원리금 상환액도 있지만은 기타 부채가 있으면 기타 부채 상환액도 더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지금 이제 여기 50%다. 그럼 50%면 얼마죠? 여러분 소득이 연간 소득이 5천만 원이면 어떻게 돼? 여러분 연간 소득이 5천만 원이라면은 50% 곱해주니까 2,500만 원이죠. 그래서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2,500만 원이 될 때까지는 융자가 가능하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이 총부채 상환비율 50%에서 60% 이렇게 높을수록 대출 규모도 커지는 겁니다. 자, 차입자의 소득을 기준으로 대출 규모를 결정하는 총부채 상환비율인데, 자, 시험 문제는 이 DTI, LTV와 DTI를 이용한 계산 문제 작년에도 출제했지만은 여러분 시험에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대출 가능한 최대 금액이 얼마냐? 자, 이 두 가지 조건 하에서 우리가 우리가 가능한 최대 금액, 요걸 많이 묻잖아요. 대출 가능한 최대 금액 얼마냐? 이를 구하는 내용, 여러분 계산 문제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나중에 문제풀이 시간에 들어가면은 이 용어를 이용한 계산 문제 유형 한 우리가 두세 문제 정도 풀 텐데, 그래서 대출 가능한 최대 금액 구하는 문제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해 두셔야 될 부분이 되겠죠. 자, 우선은 총부채 상환 비율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시험에 또 자주 출제되죠. 여러분 2년 전 24회는 또 여기서 정답을 물었죠. 또 시험에 많이 출제된 또 용어 중에 하나가 이 부채 감당률이라는 용어죠. 부채를 감당할 수 있느냐, 부채 감당률인데, 자, 이 부채 감당률에서 부채 감당률은 순 영업소득이 부채 서비스의 원리금 상환액의 몇 배가 되는가를 측정하는 지표를 말하죠. 자, 이 순영업소득이 부채 서비스액 원리금 상환액의 몇 배가 되느냐, 이걸 측정하는 지표인데, 문제는 이 부채 감당률이 1보다 크다. 자, 여러분이 1보다 크면은 순영업소득이 부채 서비스액 원리금 상환액 갚고도 남는 금액, 자녀액이 있기 때문에 융자를 해주죠. 자, 그런데 문제는 이 값이 1보다 작다. 1보다 작으면 어떻게 돼요? 순영업소득이 부채 서비스에 갚기에도 부족하기 때문에 융자를 안 해주겠죠. 자, 이 값이 1에 가까이 가면 어떻게 돼요? 1에 가까울수록 순영업소득과 부채 서비스액이 비슷하기 때문에 이 차입자 입장에서는 채무 불이행 가능성이 높아지고,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이 채무 불이행에 따른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에 차입자와 대출자 둘 다 위험에 처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이 부채 감당률에 관련된 내용인데, 자, 이 부채 서비스액이 얼마냐? 자, 여러분 부채 서비스액 얼마죠? 부채 서비스액은 원리금 상환액이죠. 원리금 상환액은 우리가 원리금 균등 우리가 분할 상환 CPM,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을 CPM이라고 하는데,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일 경우에는 대출금에 뭐를 곱해주면 돼요? 저당 상수를 곱해주면 되겠죠. 자, 이 수식을 들어가면은 대출금은 얼마 나오죠? 대출금은 바로 저당 상수 곱하기 부채 감당률이 되겠죠. 자, 요 수식 들어가서 이 계산을 하면은 이 대출금은 저당 상수, 부채 감당률을 곱해준 거죠. 예? 그럼 순영업소득을 저당 상수의 부채 감당률을 곱해준 것으로 나누는데, 자, 이렇게 구하죠. 이건 부채 감당률에서 나오고, LTV에서, 자, 이거 LTV에서 대출금은 얼마? 대출금은 우리가 부동산 가격, 뭐를 곱해주면 돼? 담보인정비율 LTV를 곱해주면 되겠죠. 자, 이 조건을 모두 충족, 이 두 개의 조건을 충족을 했을 경우에 또 대출 가능한 금액이 얼마냐, 또 대출 가능한 최대 금액 얼마냐, 이렇게 구하는 문제 또 출제하죠. 자, 이거는 LTV에서 대출금 이렇게 구하고, DTI는 원리금 상환액 또 여기 대입시키면 되겠죠. 그러니까 대출금 소득에 DTI를 곱해주고 뭘로 나눠주죠? 저당 상수로 나눠주면은 우리가 대출금을 구할 수 있죠. 그래서 DTI에서는 대출금이 뭐에 대해서 우리가 이 소득에 DTI 곱해준 것을 뭘로 나눠주면 돼요?
저다 상수로 나눠주면 되겠죠. 대출금. 또 요 두 가지를 이용해서 또 대출 가능한, 이 두 가지를 이용한 대출 가능한 최대 금액 얼마냐 구하는 유형의 문제 또 자주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채 감당률은 현금, 이 투자로부터 미래에 예상되는 현금 수입 지출을 대상으로 구하죠. 이 현금 수지를 대상으로 구하는 게 부채 감당률, 현금 수지를 기준해서 구하는 개념이 부채 감당률에 있어서의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것 외에 영업 경비 비율이 있죠. 조소득에서 영업 경비가 차지하는 비율인데, 이 영업 경비 비율은 기업의 재무 관리 상태를 나타내는 지표이기 때문에 영업 경비 비율이 낮을수록 기업의 생산성은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또 채무 불이행률이라는 게 있죠. 채무 불이행률이라는 것은 손익분기점 또는 손익분기 현금 수지 비율이라고 하는데, 유효조소득에 대한 영업경비와 부채 서비스액을 더해준 금액을 유효조소득이 감당해낼 수 있느냐, 이걸 보는 거죠. 유효조소득이 분모고 분자는 영업경비와 부채 서비스에 더해준 금액이 분자죠. 그래서 유효조소득이 과연 영업경비와 부채 서비스에 더해준 금액을 감당할 수 있느냐, 이걸 판단하는 지표가 채무불이행률입니다. 그래서 채무불이행률이라는 것은 채무가 불이행될 가능성을 나타내는 비율로서 채무불이행률이 높을수록 이 채무가 불이행될 가능성은 점점 커진다는 것을 여러분의 그 수식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잘 기억을 우선 해두셔야 될 부분이죠.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어림세법과 이 비율분석법의 중요 수식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자, 시험 문제에 또 자주 출제되는 수식이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이 기억을 하고 다니셔야 될 수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 의미의 수식 한번 확인을 해보시기 바라고요. 자, 이렇게 해서 부동산 투자 이론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 투자 이론 한 7문제 정도 출제되는 중요한 부분이고, 또 계산 문제가 많이 나오죠. 네, 잘 염두에 두시고요. 그리고 금융 이론도 한 5문제 정도 출제되는 부분인데, 이 투자 금융 합쳐서 12문제인 30%가 출제합니다. 상당히 중요한 단원인데, 자, 이 두 번째 이 부동산 금융 이론을 보면, 이 금융이라는 용어가 뭘까요? 자금의 융통이죠. 금융은 자금의 융통인데 줄여서 금융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 부동산 금융 하면은 이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는 금융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부동산 부문에만 한정해서 자금을 융통해 주기 때문에 이 부동산 금융은 일반 금융이 아니라 특수 금융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이 금융에 관련된 내용은 다음 시간에 여러분과 같이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